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우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부패 세력과 좌파의 우병우 죽이기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수석을 조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 감찰관에 배우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배우라고 지목을 받은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종철입니다. 네, 요즘에 배우라고 지금 지목을 받으면서 저희 황 작가가 별명 하나 지어놨습니다. 배후 응천이라고. 아이돌 같죠? 꼭 별명이 배우로 해주시죠. 배우. 네, 배우처럼 멋있는 우리 조응천 의원님 네 오셨는데 정말 이석수의 배우가 맞으신가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냥 확 들어온 겁니다. 네, 확 들어갔습니다. 예. 예. 배우신가요? 배우 말고 배후. 참 쿨합니다. 예. 네, 예. 그렇게 한마디로 네. 예, 저를 그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주시는데 네. 뭐 야당 초선 의원이 배우란 것도 참 맞지 않고요. 저는 뭐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네. 처음부터 어떤 뭐 배드가이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드가이가 필요했다. 예. 아니 이런 보도 나온 이유 자체가 배드가이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뭐 요즘에 따로 뭐 연락을 주고 받거나 뭐 이 문제 우병우 수석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어, 뭐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네네. 그 이석수 감찰관 출석할 때마다 봤죠. 그래요? 예. 아니 뭐 서울대 법대 연수원 동기 뭐 하숙도 같이 할 정도로 뭐 친하다. 그래서 우병우에 대한 배우다 그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친하신 사이는 아니셨나요? 친하죠. 친하다는 게 예. 뭐 베프 정도로 돼서 맨날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친한 건 아니고요. 예. 어쨌거나 학창 시절 그다음 사회 초년병 시절을 같이 했고 네. 검찰이라는 조직에 또 같이 들어가서 같이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네. 근무처가 다 달랐습니다. 어허. 그렇지만 서로 간에 안위 정도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수십 년 동안 네. 그런 사이였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그러다 이제 제가 2005년도에 먼저 나오고 네. 검찰에서 나온 이후로는 뭐 동문회, 동창회 같은 데서 만나게 되면 인사 나누고 안부 묻고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직접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래요?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제가 알기로는 그 두사부일체 그 상문고 네. 거기를 나왔어요. 그 서초구에 있는 네. 방배동이죠. 네. 제가 아는 한은 하숙을 안 했습니다. 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예. 하숙 안 했는데 저랑 하숙을 같이 했다고 뭐 오보가 났는데 아마 하숙을 잠시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저 수유리 미아동 그쪽에서 다니던 네. 저도 잘 알고 이석수도 잘 아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석수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랑 잠시 하숙을 같이 했던 건 맞는데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걸 보니까 대단히 뭐 내밀하게 조사를 했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렇네요. 이석수 감찰관과의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부각시켜서 배우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네.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의원님이 공직기강 비서관 재직 당시에 우병우 수석의 검사장 승진 검증을 하면서 취득했던 정보를 모 언론사에 흘려서 우수석 파문이 시작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네. 그 자료를 들고 나왔다면 지난 2014년 문건 유출 수사 당시에 네.
그때도 포인트가 유출 쪽이었지 않아? 그렇죠, 유출 쪽이잖아요. 예, 예. 국기문란. 예, 뭐라도 제가 들고 나왔으면 그거는 검찰에 포착이 됐을 것이고 아마 저는 지금 무죄를 받고 이렇게 네. 2심까지. 오마이에 있지를 못할 겁니다. 아마 서울 구치소에 있을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때 뭐 모든 걸 다 놔두고 나왔고요. 또 청와대 안에서 제가 보고 듣고 겪었던 일에 대해서는 네.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 당이 만약에 그런 거를 폭로하기를 원하고 바래서 저를 영입하려고 한다면 저는 단호히 거부했을 것이다. 네. 라고 저는 명백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각오, 그 생각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뭐 제가 네. 그 안에서 봤던 걸 가지고 뭐 어디 특정 언론사에 줬다. 네. 이런 건 정말 상상력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제가 또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네. 청와대 내부에서 제가 근무할 당시에 로그 기록 네. 뭐 열어봤던 거 어허. 이런 거를 한 번 더 다 챙겨봤던 본 걸로 그렇게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우수석 파일을 열어봤느니 말았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하루에도 뭐 수십 명의 그 조난 자료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열어봤는데 네. 만약에 봤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고 하루에 언어부 수십 대행. 명씩 예. 봤던 것 중에 하나고요. 예, 특별히 뭐 그거만 열어봤다거나 그거만 안 열어봤다거나 네.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의원님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다시 한번 탈탈 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턴다기보다는 네. 어쨌거나 제가 우수석과 관련된 뭔 자료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아마 다시 한 번 더 서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봐야 저는 직무를 수행했던 거에 불과하고요. 음. 예, 그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 보수 언론사라고 얘기하는 쪽,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언론사도 지난 문건 사건 때 사건의 본질을 좀 벗어나서 네. 청와대의 그 주장에 따라 가지고 일방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제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네. 저를 힘들게 했던 뭐 그런 쪽이었었습니다. 네, 그 언론사에 뭐 굳이 뭐 그렇게 접촉할 이유도 없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예. 기자들로부터 좀 불평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제가 별로 프레스 프렌들리하지 않다는 불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팟짱 프렌들리 하시다고. 팟짱은 기가 막히게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타임에 네. 출연 섭외를 하셔서 예, 예. 뭐 제가 달리 어떻게 네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것뿐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평소에 기자들하고 뭐 자주 얘기를 한다거나 식사를 네. 한다거나 그런 거를 잘 안 해서 너무 좀 꺼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불평을 제가 실제 국회 기자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지요. 네. 그리고 또 그 보수 언론하고는 뭐 제가 전혀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 하에서 두 번째 국기문란 사건의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참 한 번도 쉽지 않은데 두 번이나 국기문란 사건의 배우가 되셨네요. 배후 말고 배우가 정말 됐는데 겁나지 않으세요? 뭐 겁날 거는 없습니다. 네네. 이미 뭐 지난번 유출 사건 때 예. 그 7인회라는 걸 또 만들어서 저를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었는데 이건 네. 뭐 익숙한 프레임입니다. 아하. 예. 역시 또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하는 저희가 있었다. 이번에 이석수 특감도 특별감찰관도 뭐 야당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꼬짝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은 플레임으로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똑같은 플레임으로 네. 볼 수밖에 똑같은 없습니다. 프레임, 똑같은 시나리오로 나오고 네. 있다. 그렇지만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예.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불행한 네.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모든 사건 배후에 다 조응천이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조 의원의 뒤를 캐고 다니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소문 뭐, 들으시나요? 예, 저도 예. 뭐 비슷한 얘기는 조금 듣고 있습니다. 네네. 제 뒤를 뭐 좀 캐고 있다는 소리는 좀 들었는데 사실이 네. 아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뭐 심지어는 제가 뭐 여자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파고 있다. 예예. 뭐 그런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또 말씀드리는데 2014년도에 네. 제가 여자 관계가 뭐가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빙만 했고요. 네. 그러고서는 서빙하는 모습 봤습니다. 그러고선 뽀로로가 돼서 네. 대중 앞에 노출된 선거운동하고 대중 네. 앞에 노출된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참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죠. 네. 뭐 어떻게든 이 시나리오대로 프레임대로 이번 사건도 만들려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방송 유튜브 그리고 오페라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뭐 임혜령님,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김은봉님은 조응천 의원님 응원합니다. 김안나님께서는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이 당하는 국민들은 바보 아닌가요? 이런 말씀도 주셨고, 최영민님 이미 외모는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아예 요즘 굉장히 동그래져 가지고 네. 뽀로로를 더 많이 닮았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조응천의 뽀로로화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행임님인가요? 의원님 힘내세요, 좋아요 하셨고요. 이영근님 꼭 응징해 주세요 하셨고, 김지성님 뽀로로 조응천 위원님 힘내시길 하셨습니다. 송석현님은 국기문란은 조 의원님이 아니라 청기와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정말 이 우병우 수석 문제가 정말 지금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 여러 가지 정보 유출 문제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응천 의원을 모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난주에 제 페북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제가 생기고 처음 감찰한 결과치곤 참 초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이셨습니까? 배우에서 이제 갑자기 또 일로 넘어가네. 네네. 예. 배우에 대해서 제가 네. 생각을 잠시 떠오른 생각이 예, 그거 말씀하시고 넘어가 보죠. 예. 예.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 수행 기사가 네.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대단히 막 불안한데요. 그럼 이거 뭐 사고 났나, 죽었나, 자살했나, 네. 누구한테 끌려갔나, 국정원, 검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연락이 안 되니까. 예, 저 혼자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혹시 뭐 무슨 검찰이 내 뒤캐기 위해서 데리고 갔나, 배우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걸 이거 저희가 의심스럽다, 배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뭐 정론관에서 얘기를 했다 쳐요. 네. 그러면 저 뭐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혹은 예. 또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국가기관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무리 생각이 들더라도 네네. 그거를 뭐 저희가 뭔지 배우가 뭔지 밝혀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참 경우가 맞지 않는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겪고 지금까지도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에 네네. 비춰보면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가지고 자꾸 저보고 배우 하지 마시고 예. 예. 국가기관에서 정부에서
마치 정말 뭔가 배우가 있는 것처럼 네. 몰아가는 것 자체. 그리고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네. 이숙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외에도 네네. 뭐 한 명인가를 더 고발했다. 네네. 뭐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몇 명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네. 아는 기자들이. 예. 그 내가 어떻게 아냐? 모르세요? 야씨 아, 이거 모르는데 내가 배우냐? 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 예, 정말 궁금합니다. 누군지 혹은 예. 뭐 고발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고 있거든요. 네, 청와대에서는 당장 오늘 반박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청와대 대변인이 그거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식의 브리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한테 전화가 오는군요. 누군지 아냐고. 아예 뭐 하도 네. 배우라고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뭐 저 같으면 알지 않을까 해가지고 물어보는 모양인데요. 그러게요. 예. 조홍천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아까 저 질문 주신 거 그러면 이제 네. 얘기할까요? 네, 예. 그러니까 페북에서 이런 얘기 쓰신 거 특별감찰관제가 생기고 처음 감찰한 결과치고는 참 초라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러니까 감찰이란 건요. 네. 감찰이란 거는 그 조직 내에서 음, 그 뭐 행동이 올바랬느냐, 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들여다보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따라서 그 기구에 그 기관의 기관장 이 전폭적으로 신임을 하고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이게 굴러갈 수가 있어요. 감찰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압수수색이다, 계좌 추적이다, 통화 내역 조회다 이런 강제 수사적인 기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사자 또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협조, 그리고 소명 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해주고 자료를 제출해줘야 예. 특별 감찰이 가능한데. 그렇죠. 그리고 기관장도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네. 뭐 팩트를 밝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어 줘야지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렇게 네네. 자체적으로 진상을 갖다 규명을 하라는 게 감찰인데 음, 특별감찰관이 이번에 그 누설된 네. 녹취록. 녹취록에 네, 언론 보면 MBC가 보도를 했죠. 참 그 아무런 협조도 받지 못하고 네. 그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그래도 성과를 한번 내보려고 어쨌든 만들어지고 처음 하는 건데 네. 국회 오면은 니네 뭐 하냐 뭐 특별감찰관 뭐 하냐. 맨날 뭐 노냐 네. 뭐 대놓고 말을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그런 모멸감 비슷한 것도 사실은 조금은 느꼈을 건데요. 네. 이 첫 사건부터 정말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면 너 그만둬라 없애라 당장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걸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의원님 모실 때는. 네. 네. 근데 그 뭐 신임도 받지 못했고 네. 또 자발적인 적극적인 협조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인. 네, 상황. 의혹은 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제대로 네. 밝혀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았을 거다. 그렇게 그런 보시는군요. 의미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참 결과치고는 참 초라하다. 그래서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네. 정말 의혹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석수 감찰관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올 건데 네. 언제까지 그 특정 개인의 기량과 열정 그리고 선의에 기대야 하나 네. 이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차제의 특별감찰관이나 저 제도특검 같은 거 네.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애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네. 공수처라든가 혹은 기구특검 뭐 이런 쪽으로 일어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네. 뭐 그런 생각까지 겹쳐가지고 페북에다가 그런 그렇게 말씀을, 예. 말씀을 올렸습니다. 특별 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상황.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보를 누설했다,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그런 분위기인데 참 초라한 그런 특별감찰관, 그 말이 좀 맞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행자부 장관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당 의총에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이 특별감찰관이 우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고발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수석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끝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음. 감찰을 해야지 네. 뭐 고발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 안 나왔다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선우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경찰, 그러니까 저 우수석의 아들 네. 의경 그 꽃보직 논란 때문에 경찰 쪽에다가 자료를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뭐 일반적인 자료를 좀 주다가 이제 좀 민감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갑자기 이건 못 준다. 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이다. 네. 태도가 좀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일반적인 건 주고 정작 필요한 건 안 주고, 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증거가 없어서 고발을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먼저 그렇게 네. 해놓고서는 예, 참 이석수 감찰관의 이 녹취록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정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이석수 감찰관의 모습 좀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동병상련이요. 네. 글쎄, 그래도 대통령께서 네. 대선 공약으로 내거셨고, 음. 그리고 공약 중에 네. 몇 안 되게 제대로 실천된 것 중에 하나가 특감이고요. 그리고 또 여당에서 추천을 했고 네. 대통령께서 자신을 선택해줬고, 음. 그래서 많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에 취임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겹치겠죠. 저하고 동병상련? 글쎄요. 아니 그 국기문란 사건에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의원님도 계셨었고, 네.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뭐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는데, 어쨌든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에 국기문란 사건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 사안을 두고 왜 이렇게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또 다른 뭐 관계자의 말은 식물 정부 만들려는 음모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뭐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가 봐도 참 무리한 반응인데, 개인의 그런 비리가 어떻게 식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인지 국기를 흔드는 행위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무리한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네. 지휘하는 사정기관에 의해 지탱되는 권력이다. 이걸 자인한 거 아닌가. 아하. 그거 외에는 달리 말이 네. 좀 안 되고, 왜 이렇게 뭐 정권과 등치시키고 네. 정권의 명운과 직결시키고 한지, 그거 외에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끝장이다. 원래 5년 단임제라는 게 네. 정권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레임덕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임덕이 시작이 되면은 국정과제 수행이 이제 어렵게 되거든요. 여기서 밀리면은 네. 바로 레임덕이다. 처음에 우수석 개인의 문제로 됐을 때 네. 그걸 그냥 털어버렸으면 이렇게 정권의 명운까지 네. 연결이
되지는 않았을 건데 이걸 끝까지 갖고 가면서 네. 결국은 이까지 사태가 커진 것 같습니다. 아하. 예. 7월 달에만 그냥 개인적인 일로 처리가 됐으면은 그때 뭐 되는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가 네, 그랬으면은 네. 정리가 됐을 텐데 지금은 거의 청와대에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이 정권의 명운을 명운을 걸고 지금 계속해서 우병우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수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우수석이 계속 버티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야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나라는 망가지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네. 이게 뭐 제로섬 게임이어서 여권이 실점을 한다면 그게 네. 고스란히 야당 쪽으로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받아 먹을 수 있는 음. 즉 수권 능력을 갖춰야지요. 네. 예. 무조건 뭐 이 우병우 수석 지키게 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야권의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네. 아 저기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언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야당은 제대로 하고 있네. 그래서 저쪽이 낫네. 네. 라는 생각까지 가야지 이게 야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똑같이 뭐 이상한 언행을 한다면 네. 그럼 정치 환멸로 가는 것이고 누가 잘하나가 아니고 누가 못하나의 게임. 네. 그러니까 차선을 선택하기보다 차악을 선택하기를 강요당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이어져 왔거든요. 네. 이제 야당이 정말 진정한 수권 세력으로 그 국민들한테 네. 그 모습을 과시를 해야죠. 그게 될 때만이 야당 쪽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죠. 뭐 여기저기서 단결 외치면서 애국심, 뭐 인천 상륙작전을 청와대 트위터에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우병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은 우리나라가 망가지고 그걸 걱정하는 게 바로 야당입니다. 야당이 애국자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저께 의총할 때 네. 의총에서 왜 우리가 나라를 여당보다 더 걱정을 해야 되냐라는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를 들어 뭐 추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추경 이제 예산안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추경이란 게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시기를 지나면은 적절한 시기를 지나면 추경 투입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아픈데 그때 약을 딱 줘야지. 그러니까요. 너무 거의 늦어지면 안 예, 된다고 정부 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8월 달 중에는 돼야 된다 해서 네네. 8월 20 어저께 본회의 열어 가지고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걸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이 추경을 하게 된 게 이제 조선해양 쪽에 네. 그 구조조정 그게 거기서 촉발이 됐잖아요. 네. 거기 촉발이 돼서 결국은 추경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몇 조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돈이란 거는 국민의 혈세고 네.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는 건 따져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국회 책무거든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야가 합의를 하고 추경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여당에서는 네. 소위 말하는 최종택은 지금 못 내주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택 없이 뭔 청문회냐. 청문회가 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청문회 없이 그 구조조정 자금을 달라는 거냐? 이건 로직이 맞지 않지 않냐? 네. 근데 또 우리 당에서는 이거 질질 끌다가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추경이 통과가 못 되고 결국은 적기를 놓쳐서 경제는 망가지고 네. 또 야당 탓을 할 것이다. 음. 그 덤터기를 또 어떻게 덮었으니 네. 그러면 최종택 필요 없이 청문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주든가 네. 뭐 이런 거는 어떠냐 이런 논의가 어제 계속 됐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는 예. 왜 우리가 여당보다 네. 나라를 더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되냐. 도대체 여당은 뭐고 정부는 뭐냐. 네. 참 원망스럽다, 뻔뻔하다. 그런 얘기들이 어제 의총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이 정부 여당에서는
자신들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야당이 발목 잡아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죽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밝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혈세 투입해달라니까 혈세 투입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방해로 추경이 무산되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네. 라는 걸로 공격을 할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언론은 또 그걸 받아쓸 거고요. 네. 그럼 국민들 인식하기에는 저놈들 또 발목 잡네. 또 구태가 계속되네. 네. 결국은 추경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도 다 동의. 다만 왜 들어가는지는 따지는 게 국회 직무고 여당도 오케이 했는데 네. 그걸 지금 와서 하하. 안 된다고 하는 여당이 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국민들한테는 그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 이 방송 보고 계시는 팟짱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서는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지금 추경이 왜 통과가 안 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참 우병우 문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나라 걱정 얘기까지 왔는데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우병우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아까 뭐 예. 진박으로 불리는 정종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의 분신,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분신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 지키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제 강성 진박 이런 친박 의원들이 지키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나머지 정지성 원내대표나 다른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 의원들은 우병우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병우를 지킨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권의 레임덕을 막고 권력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시기의 차이겠죠. 이미 그 민심이라는 네, 물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정권이고 권력인데요. 네, 네. 정권 권력은 배고 민심은 그걸 떠받치고 있는 물이지요. 아 예. 예, 물이 거꾸로 가는데 배가 아무리 용을 쓴들, 네. 아무리 노를 저어간들 앞으로 잘 나가겠습니까? 음, 그건 뭐 그렇게 쉽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보여주신 게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관계 이렇게 별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네. 보지도 않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이정현 대표 체제에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청와대에서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몸이 됐다 이제.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의 확실한 의중을 보여주고 네, 여당 내에 그 줄서기 선택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국회의 견제를 받기보다는 대국민 직접 정치를 통해 가지고 네, 정치권 전체에 대한 확실한 우위에 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은 철저하게 청와대의 보위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그 이정현 대표? 대표께서 네. 뭐 대통령하고 뜻이 다 다르다는 걸 뭐 내세우고 뭐 네. 그게 정의인 듯 것, 하는 건 여당 의원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청와대 전위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은 뭐 반드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켜주지 못한 여당은 또 배신자다. 네. 또 야당과 다를 거 없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시그널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또 줄을 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친박 세력이 결집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 그게 같은데. 레임덕을 용납치 않겠다.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수가 되는 거를 네. 틀어막겠다. 아하. 예, 그런 그 누수 레임덕을 용납치 않고 네. 막 끝까지 자신의 국정 수행을 완수하겠다. 어. 이런 단호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을 봐도 어떻게든 레임덕 권력 누수는 생기거든요. 네.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손으로 모래를 쥐는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역대 정부와는 지금 좀 다른 국면이지요. 역대 정부는 되게 뭐
기억하시겠지만 네. 뭐 형이다, 뭐 친인척들 예. 그 금전이 오가는 스캔들 비리 그런 게 터지거나 네. 아니면 뭐 최측근들의 스캔들로 네. 그 누수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이 일은 그냥 우석 개인의 그 좀 잘못된 행동 네. 뭐 이런 거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 아하. 잘라버렸으면 예. 그냥 끝날 것을 계속 데리고 가는 바람에 이게 정권 전체의 누수로 연결되냐 마냐 하는 네. 즉 손가락 하나 동상 걸린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면 그냥 끝날 거를 네. 이걸 안 자르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어깨까지 올라와서 이걸 자르냐 마냐 아, 예. 예,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그러면 계속 버티게 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수석 지키기. 근데 그렇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청와대에서 보셨을 때 그렇게 막강한 자리인가요? 좀? 그건 자리 뭐 어차피 비서란 건요. 네. 민정수석도 비서입니다. 수석 비서관이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에 주어진 기관은 아니에요. 네. 그냥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건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비서란 거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누구를 받들어 모시는 거고 그 의중을 관철을 하는 거고 그분이 일을 잘하실 수 있게 서포트하는 거에 불과하죠. 네, 네. 예. 비서 역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됐건 비서실장이 됐건 뭐 누가 됐건 네. 비서의 역할은 그겁니다. 자기가 그 반짝거리는 별이 항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행성.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로서 묵묵히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그리고 또 그 당사자의 캐릭터가 어떠냐에 네.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아. 예. 이게 뭐 법에 따라 가지고 딱 이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권력이 딱 법에 따라서 네. 딱 그것만 해라 이게 아니라 네. 정말 반사체로 네. 힘을 실어주는 네. 발광체에 따라서 네, 네, 네. 민정수석 역할이 달라지는군요. 네, 네. 비서의 역할이.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이게 주요 이슈였는데 뭐 사실 뭐 문건 유출로 흘러갔지만 어쨌든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은 좀 사그라든 것 같은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실제로 등장해서 그 진공 상태를 메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뭐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네. 2014년도의 일, 그 전의 일 예, 떠올리는 거 좀 꺼려집니다만은 네네, 어쨌거나 제 그 유출 사건, 네네. 문건 사건 때 그 실세 3인방 네. 비서관들이 전면에 노출이 됐고요. 그랬죠. 또 많은 의혹들이 쏠렸습니다. 네, 그때 유출 사건으로 막 몰아가면서 그 세 명 비서관에 대해서는 네, 묵묵히 그냥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한정된 일만 하는 사람. 네, 으로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음, 그 이후로 그 세 명의 비서관은 뭐 전면에 나서 가지고 뭘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네, 뭐 그런 한계가 주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게다가 김기춘 실장님까지 퇴진하시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전면에 나서서 악역도 맡고 네. 또 어떤 사정기관- 역할을 네.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를 우리 우병우 수석이 뭐 잘 수행을 해서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 뭐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정기관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까지 신임을 얻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출 사건 때 네,
뭐 김영환 수석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네. 우병우 수석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뭐 저 국정 개입 여부는 묻어두고 유출로 그냥 끌고 감으로써 사건을 갖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처리를 하자 네. 아이디어를 냈고 그대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을 했다. 네. 그런 평가를 뭐 내부에서 받았다. 그때 신임을 얻었다. 그런 뭐 보도는 있었습니다. 네. 뭐 그걸로 저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우병우 수석하고는 뭐 개인적인 인연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대학 후배고 네. 또 검사 1년 후배고 우병우 수석이요. 네. 같이 근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네. 아주 어릴 때 경주지청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청이란 거는 그 검사가 그때 90년대 초반으로 아는데요. 그때 경주지청이 검사가 뭐 해봐야 너댓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작은 거였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예. 매일 얼굴 보고 바깥이 먹고 뭐 같이 생활을 했던 그런 사이였고요. 둘이는 네. 이석수 예, 특감하고는 저하고는 같이 근무한 년이 없어요. 우병우 수석은요. 예, 예. 네. 그런 인연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예, 1년 선후배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대해서 뭐 대충 알죠. 전에 듣고 네. 어떤 스타일인가요? 우병우 수석은? 네. 말문이 막히셨는데. 예. 뭐 일 칼같이 하는 건 좋은데 네. 조금 인간적인 그런 품성이 매력이 조금 아하. 부족한 사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때. 뭐 그런 평가가 주위에 또 아, 많았고요. 주위에 또 많고요. 그렇군요. 일은 잘하지만 개인적인 매력은 좀 떨어져 있는. 이게 인간적인 매력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저희가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원 댓글이 또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조홍천 의원이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두려워 입마가 두려고 그런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뽀로로가 있어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도 뽀로로라고 불리세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아, 어린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많이 따라와요. 예. 저 지난 그저께인가요? 네, 저 수원에서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 했잖아요. 네. 그때 어린이들이 또 막 뽀로로다 그러면서 쫓아오더라고요. 한번 이게 생긴 첫 인상, 첫 이미지가 쭉 가는 것 같아요. 오마이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만들어진 뽀로로 이미지가 아직까지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임향정님께서는 조홍천 의원 늘 응원합니다. 우병우 처리를 놓고 식물정부 운운하는 건 우병우가 없으면 식물정부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의원님 용맹함을 응원합니다라는 수자님의 댓글, 슈퍼 511님께서 조 의원님 멋지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중에 댓글로 우리 비서님 어떻게 되셨나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네. 좀 전에 문자 받았습니다. 문자 왔나요? 예. 네. 뭐라고 지금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황인가요? 어제 꽐라돼 가지고 뻗었나 봅니다. 음모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예. 네, 인터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우병우 수석이 현직에서 물러나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의 현직에 있는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건 정말 뭐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은 검찰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받는다?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 아니냐? 특감 그거 내려놓고 개인으로 와서 조사 받아라 이런 또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은 오직 인사 하나만 바라보고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평가를 받고 음. 그래서 그다음 인사 때 네. 또 그 평가에 따라가서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그렇죠. 좋은 보직으로 가고 네. 결국은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국은 그 기관의 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요. 네. 문제는 인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음. 그게 핵심이에요. 네. 우병우 수석은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서란 것이 뭐 법에 딱 정해진 그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맡기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병우 수석은 검찰 및 사정기관 인사에 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음흠. 제가 알기로는 네.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검찰의 그 멱살을 딱 잡고 있는데 아킬레스를 딱 잡고 있는데 네. 그 검찰이 어떻게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하. 그건 정말 연못구어죠. 그에 비해 네. 이석수 특별감찰. 특별감찰관은 네. 검찰의 인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건 뭐 이석수 감찰관이 어떻게 되든 말든 검사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인사권으로 봐야 되는군요. 특별감찰의 네.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검사들은. 네. 예. 그렇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아주 무관한 거죠. 그냥 선배입니다. 네. 지금 검사들한테는. 근데 우병우 수석은 인사권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네.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 뭐 하여간에 그 비서들은 네. 그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네. 뭐 검찰에 나가지고 조사를 받는다. 이건 아주 근기시돼 왔던 일입니다. 네. 그건 대통령을 잘 못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검찰과 아주 무관한 쪽에 있는 그런 뭐 비서관이 됐건 수석이 됐건 행정관이 됐건 네. 예를 들어 뭐 홍보 쪽이다, 뭐 경제 쪽이다라고 하더라도 네.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받으러 나가야 될 경우에는 옷을 벗고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뭐 확립된 관행이었습니다. 네. 제가 있었을 때도 그건 그렇게 철저하게 했고요. 네. 네. 어떻게 청와대 모자를 쓰고 나가냐? 음. 그 이유는 우선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제대로 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청와대 입김이 아하. 미치지 않았겠냐? 네. 나는 쓸데없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 또 국민들이 그건 믿질 않죠. 고스란히 예.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고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정부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비서 신분으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네. 그게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관행이었죠. 과거 MB 정권에서도 그 김두구 홍보수석이 옷 벗고 나갔고요. 네. 뭐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제가 있죠. 있을 때도 예. 누가 조사를 받게 되면 검찰에 나가게 되면은 미안하지만 옷 벗고 조사받아라.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이러다가 옷 입고 청와대 모자 쓰고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민정수석이 예.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거는 정말 그 상상이 되지 네. 않는 그 좀 저희는 아주 민망한 그림이죠. 그렇죠. 예. 저희는 우병우 수석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우병우 수석의 민정수석 사퇴를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초유의 현직 민정수석 검찰 수사 참 이 검찰 수사의 역사를 다시 쓰는 상황이 됐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근데 그 우병우 라인이라고 해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던데 우병우 라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우병우 라인 때문에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큰지 언론에서는 계속 그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라인이다 사단이다. 그게
우병우 수석이 지금처럼 신임을 받고 계속 힘을 네. 발휘할 때는 나 우병우 수석과 이런 옛날에 인연이 있었어. 아하. 옛날에 같이 근무했어. 뭐 예. 이렇게 과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검사들이. 음. 그러다가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만두게 된다. 그럼 입 싹 닫죠. 그죠? 지금은 지금은 과시할 이 때인가요? 사건 터지기 네. 전까지는 네네. 막 그렇게 과시를 하다가 지금은 아하. 좀 긴가민가 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인사할 때 네. 인사할 때 요번에 저 친구 잘 갔네? 그럼 과거에 우병우 수석하고 뭐 근무연이 있어? 네. 뭐 학연이 있어? 뭐 이런 걸 그때 맞아 그때 같이 근무했구나. 네. 아니면 평소에 그래 그 뭐 둘이 가까웠어. 그러면 이제 사단이 되는 거고 예, 주위에서 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지금 중앙지검 그 수사 지휘 라인에는 뭐 상당수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예. 그것만 해도 지금 민정수석의 그 옷을 입고 오게 되면 검찰이 불신을 받는 상황인데. 그리고 검찰총장도 네. 좀 외롭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대요 요즘. 아 그래요? 예, 서초동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뭔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그게 우병우 수석 쪽으로 얘기가 들어가서 그 자기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말을 조심하게 되고. 네. 그래서 몇몇 사람한테만 속내를 털어놓고 예, 그런다는 뭐 네. 서초동의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군요. 예,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병우 수석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검찰총장이 외로워할 정도로 속내를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반면에 이석수 수사는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의 그 문건 유출 사건처럼 그 본질은 벗어나고 격가지를 열심히 수사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이 감찰 내용 유출인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보도된 내용을 보시고 이게 감찰 내용 유출이 맞나? 아닌데 이거는 신경토로고 다 지금 정보가 나왔던 걸 종합해서 얘기해 준 건데 왜 이게 감찰 내용 누설이지?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석수 수사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병우 수사는 신용만 내고 이석수 수사는 정말 열심히 해서 기소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1차 국기문란 사건. 네. 이게 무슨 예. 저 역사책도 아니고. 그때와 지금 사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본질은 그때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그러니까 국정농단이고 꼬리가 유출, 문건 유출. 네. 이고 지금은 본질 몸통은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 예. 꼬리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그렇죠. 이거죠. 네. 예. 아주 유사한 것 같은데 조금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네, 어떤 차이가 거냐? 있습니까? 1차 사건 때는 네. 몸통이건 꼬리건 좀 불명확해 했다. 아하. 즉 비선실세가 있었느냐, 과연 네.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은 당시에 밝혀진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언론도 그 꼬리에 집중을 했죠.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꼬리란 것도 이게 그런 게 나가면 안 되지 않나라는 그 언론 보도 집중된 언론 보도에 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미쳤기 때문에 네. 몸통에 비해서 꼬리가 뭐 좀 커 보였던 그런 건데 지금은 네. 몸통이 어쨌든 한 달 내내 언론을 뜨겁게 장식을 그렇습니다. 했죠. 수많은 의혹이 뭐한 나왔죠. 8가지인가 9가지인가 뭐 의혹이 있다는데 네. 그게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좀 철저히 따져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만에 하나 그게 실정법으로 위반이 안 되더라도 그건 국민정서법 위반은 되는 거 아니냐는 네. 정도는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가 저런 처신을 하는 거는 저거는 청문회 때 나오면 하나라도 나오면 통과가 안 되는 사유 아닌가 네.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꼬리도 이게 유출이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네. 몸통이 굉장히 크고 꼬리는 좀 아하. 작고 예. 또 몸통이 명확하고 네. 그죠?
또 꼬리도 명확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사건은 몸통과 꼬리가 사이즈가 크게 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언론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물타기하고 호도하고 네. 수사하지 않고 하나는 없는 거 들고 파고해가지고 좀 불투명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이거는 우수석의 의혹이 예 네, 명징하죠. 명확하죠. 양쪽이다. 음. 예, 팩트가 명확합니다. 네. 국민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다르다. 네. 그래서 물론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 객관적인 팩트가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과연 그때처럼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지금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어떻게 배당하고 수사 계획을 짤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그런데 이 꼬리를 어떻게든 키우려는 것 같아요. 네. 몸통을 작게 만들고 꼬리를 키워서 꼬리에 몸통이 가려지게 이렇게 하려는 것 항상 같은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 국민들을 이번에도 속일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을 꼬리에 집중시킬 수 있을지 이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청와대에서는 필사적으로 꼬리를 키워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찰 수사 전망까지 저희가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 의혹이 다 몸통이든 꼬리든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증거가 아니고 네.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예,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특별감찰관 제도 이번에 처음 시행돼서 아까 뭐 이번 첫 번째 결과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제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이런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방지하거나 인사 전횡을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한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없는 건지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네.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막지를 못해요. 네. 막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럼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네. 공무원은 인사로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죠. 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음.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아하. 권력이 집중되는. 그래서 수사기관이 네. 그 자기의 목줄을 대통령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 독립으로 네. 독립이 돼서 공평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게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저거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 야당이 만든 안에 의하면 대통령한테 한 사람 추천해 가지고 그 사람 그냥 임명하게. 그러니까 사실상 인사권을 없애는 거예요. 네. 아하. 그래요. 그렇다면은 네. 이거는 제대로 할 소지는 있겠죠. 물론 이제 권한의 남용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말씀 나온 김에 네, 네.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5년 단임제의 문제점 그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그게 근본 원인입니다, 원인이라고 그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왕적 대통령제와 네. 그다음 5년 단임제 이게 지금 복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87년 체제를 네. 근본서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뭐 청와대도 여러 번 근무했고 국정원도 근무했고 네. 뭐 권력 기관에서 예, 근무를 해본 결과에 느낌에 의하면 네. 지금 동양의 대통령제는 과거 그 전제 군주 네. 동양의 네. 그걸 현대적으로 네. 탈바꿈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민주주의 체제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가 않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계속 그래왔잖아요. 네. 항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군림하는. 네. 그러니까 막 고난은 다 모이는데 네. 그 대통령이 정말 메시아가 돼야 됩니다. 현자가 돼야 됩니다. 혼자 다 권력을 집중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리적으로도 네. 그 고난 중에 극히 일부분, 특히 인사권을 위주로 한 극히 일부분밖에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나머지는 결국 누구한테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열과성을 다해서 보필하는 측근들 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력의 임의적 분배에 따른 국정농단의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다. 예.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입니다. 네. 그리고 5년 단임제는 처음 1년 들어와 가지고 세팅하고 4년 지나가면 레임덕되고 그러면 2년 3년 차 2년밖에 없잖아요. 네. 대개 그렇죠. 너무 짧기 때문에 그 국가적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전략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단기 처방에 치우친 국정 운영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냥 나라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임기 중반이 지나면은 이제 차기 권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집권 세력의 분화와 이탈 네. 이 가시화되죠. 이걸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 그 비선출 권력 그 실세들의 네. 인사권을 장악했던 비선출 실세들의 그 비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표면화되고 네. 그러면 민심은 권력에서 떠나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나마 있던 인재들도 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은 그 남아 있는 비선과 측근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나 행정부에 남아 있는 행정부 기관장, 네. 직업 공무원들 말고 기관장들, 장관 이런 사람들의 수준은 또 계속 내려가게 되죠. 왜냐하면 집권 5년 차에 뭐 무슨 장관을 했다, 5년 차에 청와대에서 뭐 했다. 그다음 정부에서는 각 개표가 쳐지기 때문에 그러면 수준이 점점 더 내려가잖아요. 말기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또 권력형 비리는 또 폭로가 되고 네. 이제 나중에 뭐 이게 아하. 그러니까 국정이 매번 5년을 네. 주기로 네, 네. 이렇게 가다가 주저앉고 실패한 대통령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직업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5년 단임제 네, 폐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도 그런 5년 단임제 폐해를 볼 네네. 수가 있는데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이걸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정기관을 손에 쥐고 그렇죠.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는 아까 거죠. 제가 네. 말씀드렸던 집권 세력의 분화와 이탈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는 거죠. 하하, 몸부림이다. 네. 박 대통령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그 수사기관이 뭐 권력형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 그 네.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권한이 다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의 눈밖에 나서는 직업 공무원은 계속 수십 년간 그 조직 내에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예. 또 인사를 받게 되는데 5년 동안 제대로 인사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도태되잖아요. 그렇죠. 도태되면은 그 조직에서 이제 B급, C급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국은 누가 세냐, 누가 인사권이 있냐, 누가 가깝냐 그것만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힘이 그렇게 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 실세, 네. 측근 누구냐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장 행정을 하는 네. 즉 뭐 무슨 국토를 개발한다든가 네. 뭔 산업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쪽은 뭐
큰 상관은 없는데 규제 행정을 하는, 특히 수사를 하고 사람을 자유를 제약하고 네. 하는, 이거는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찰 수사가 지금 저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검찰이건 경찰이건 네. 행정부 소속의 수사기관은 제왕적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 예. 그래서 요는 공수처가 됐건 뭐가 됐건 대통령 눈치 안 보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예. 지금 조응천 의원이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이 개헌 얘기까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좀 깊게 좀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눈치 안 보는 그런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이런 인사 전횡이나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걸 이제 20대 국회에서 해내야죠. 그렇죠. 네, 이게 과제입니다. 큰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가 3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라.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공수처를 그러니까 만들 때 하나만 추천하게 해서 네. 뭐 울며 겨자 대통령이, 먹기로 그냥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 10분 가까이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검찰 내부 분위기 뭐 이런 걸 좀 느끼신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병우, 이석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의 내부 상황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병우, 이석수 이전에 네. 홍만표, 진경준 예. 뭐 그분들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뭐 이미 뭐 누더기가 됐고요. 네. 거기에 이것까지 겹치니까 이건 정말 검찰이 제대로 존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기감들을 예. 평검사들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간부까지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수뇌부랑 조금 색깔이 좀 그렇죠. 예. 저 그립이 우수석의 그립이 아주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수뇌부와는 조금 다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검사로서의 뭐 결기, 자부심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낮아진 것 같고. 네. 그래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느니 뭐 공수처가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뭐 거기에 좀, 대해서 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병우 수석의 수사 문제를 정말 검찰이 명운을 걸고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겠네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인사권을 예. 갖고 있는 수석에게 감히 누가 그렇게 철저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예. 참 이러면 우병우 수석이 정말 민정수석의 그 옷을 벗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정말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사는 길인데 참 나라 걱정을 오늘 배후 응천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자, 끝으로 이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드 배치부터 건국절 논란,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홍보까지 이게 쭉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뭐 수구 보수까지 다 통틀어서 이 세력을 결집을 시켜서 내년 대선에서 꼭 정권 재창출하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의 사태를 쭉 보시잖아요.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런 무리수 그리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고 보세요?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 30%, 예, 네. 그 존재를 믿는 거죠. 예, 양김 이후에 네. 유일하게 대중적인 동원력이 있는 정치인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시고요. 네. 힘들다가도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콘크리트에 네. 의지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경우라도 30%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같아요. 과거 여론조사가 30에서 한 1~2% 빠졌을 때 네. 그때 보면 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행보를 하시곤 했습니다. 네. 그럼 빨리 방수돼 가지고 또 30%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지금 나온 걸 제가 못 봤는데 30% 밑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드 배치 논란으로 좀 빠졌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경향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홈그라운드 믿는 구석 네.
총결집시키는 그런 일환의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뭐 야당 좋은 거 아니냐? 불행히도 야당 지지자들은 네. 이렇게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를 따져가지고 이건 잘했다 네. 저건 못했다 이래요. 어렵죠. 굉장히 받들어 모시기 힘든 사람들이 야권 지지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더 긴장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지요. 대안 세력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네. 해야지. 지금 여기서 좋다고 팔짱 끼고 희희낙낙거리고 아하. 있으면 전혀 그 과실은 일로 지금 돌아오지 남의 않습니다. 나의 행복이다 이러면서 그냥 지켜볼 게 아니라 아닙니다. 대안을 만들고 수권 그렇죠.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네네. 참 이 응답하라 보수 세력 이렇게 외치고 있는 박 대통령 그 가운데 야당은 수권 능력을 더 키우는 모습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는 그 여당이 못한다고 정부가 못한다고 그 표가 다 야당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너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는데 사정 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회수 손보는 게 핵심입니다 하시면서 홍성구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조국관이 투철한 목소리가 그립네요 하시면서 송경임님께서 진정한 애국자가 그립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애국을 했습니다. 참 더운 가운데 저희가 에어컨이 안 나와서 의원님을 모시기가 참 계속 망설여졌었는데 오늘 더운데도 말씀을 열변을 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팟짱 애청자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저도 덥습니다. 네. 오늘이 처서라고 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우병우 수석께서 더욱더 덥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여름이 지도가다 해도 가을 바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역시 이번 이 우수석 관련된 난맥상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때까지 더위 조금만 더 참아내시고 건강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원님의 그 안위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자주 연락드려서 잘 계시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